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에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까지 11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추이에도 발맞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감염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꼭 마스크 쓰시고요. 개인 방역 위생에 조금씩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장 초반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이내 반등에 성공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소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미국 증시의 훈풍에 영향을 받은 듯해 보입니다. 특히나 개인 매수세의 힘을 받아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17% 상승하면서 2,630포인트로 힘차게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69% 상승하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저희가 그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언제든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노란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죠. 어제 미국 시장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 혼자 떨어진 거에 따른 오늘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는 건 맞는데 폭락은 아니거든요. 일본 시장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종목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만약에 오늘 종목들 지금 빨간색이 그래도 많이 보이고 있는 중이고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코스닥이 한 780개 상승하고 하락은 539개.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은 432개, 하락은 363개. 그러니까 되게 많이 상승하는 건 아닌데 자, 상승을 하긴 해요. 어쨌든 종목들이. 자, 그러면 왜 매매가 지금 어려우냐? 지금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왜 매매가 어렵냐면 종목들이 12%, 20% 급등하는 게 눈에 많이 안 보입니다. 뭐 기껏 움직여야 0.7%, 뭐 2% 움직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1%, 0.5%, 근데 이것도 오후장 가면 또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가 쉬우려면 7%에서 12% 이상 올라가는, 그러니까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300개, 400개가 나와야 됩니다. 10%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그래야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매매하면 막 수익이 여기서 20% 수익 나고 여기서 10% 수익 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장인데요. 미국 장이 올라가도 꼼짝도 안 해요, 우리나라 종목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현금화를 30% 해야 된다. 근데 아직 위험한 장은 아직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현금화 대응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한 단타를 위해서 내지는 혹시나 2,600이 깨지게 되면 현금화 50%를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30%도 현금화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종목들이 무너진 다음에 50%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뜨거운 물 있잖아요. 엄청 뜨거운 물이나 엄청 차가운 물, 영하 막 한 10도짜리 종목, 아니면 10도짜리
차가운 얼음물에 여러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영하 10도면 얼음물이죠, 그렇죠? 영도가 어느 점이니까. 어쨌든 체감상 막 영하 10도처럼 막 느껴지는 그런 0도짜리 그 얼랑말랑하는 그 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화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2,550이 무너진 다음에 현금화 대응 50%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1억짜리 계좌가 마이너스 3천만 원, 4천만 원 깨져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요. 2,550이 무너지면 30, 40%가 박살이 나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1, 20% 내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데 아직 결론적으로는 2,600이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2,600이 안 깨졌으니까 아직은 시장은 괜찮다. 근데 안 좋다. 시장은 안 좋은데 아직은 괜찮다. 왜? 2,6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면 탈출이고 안 깨진 상태에서는 소소한 단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낙폭과에 따른 패턴주들은 소소한 단타가 되는데요. 참 이런 가운데에서도 참 매매해서 먹는다라는 게 참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왜냐면 장이 좋을 때서 매매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의 구간입니다. 초보자들은 괜히 이런 데서 매매하다가 물려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40%, 50%까지 지수가 2,500이 깨지고 2,400이 깨지고 해도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결과는 2,400 깨지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도 대응 못하고 마이너스 50%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90%가 넘을 겁니다. 그런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지만 그럴 건데 그래도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반등을 주겠다고 움직이고 그래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몇 개가 움직이고 그래서 선수들은 단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도 정말 손절을 각오를 하고 하겠다. 그럼 손절폭은 10%를 넘기지 마세요. 초단타를 칠 거면 먹으면은 뭐 1%에 3% 손절 치면 되는 거고요. 좀 손절을 깊게 잡더라도 한 5% 정도 내에서. 원래 손절이라는 게 장이 좋을 때에서는 눌려도 버티고 하면 그때는 손절 라인은 10%도 잡기도 하는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굳이 10% 이상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10%에서 다시 돌리는 게 아니고 더 깨지고 20%, 30%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렇게 힘이 있는 모양은 아니라서 소소한 단타만 되는 장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잊어먹을까 봐 다시 얘기하지만 2,600이 깨지면서부터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소소한 단타는 되지만 현금화 대응 30%는 해야 된다. 초보자들은 그냥 현금을 그냥 갖고 있으세요. 선수들은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빠졌다고 단타가 나오니까 단타를 치러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작전상 후퇴하면 되는 거고 근데 2,600 깨지면 현금화 30%가 아니고 더 늘려갖고 50%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전략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드렸던 전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그렇고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 FOMC 한 6월 16일 전후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보름에 한 번, 그러니까 2달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 5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FOMC 또 한다 그럴 거고 뭐 CPI 지수 조만간 또 발표할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지수 앞에서 지금 또 흔들릴 거고 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느낌상은 그래도 지금 아직 안 빠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매매하면 돼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무너지면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야 얘네들도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빠지겠네 이런 생각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일본 시장도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소소한 단탁거리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도 장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장은 안 좋은데 소소한 단탁거리는 된다. 그래서 손을 넣었다 뺐다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특히 고점인 종목도 물렸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른 종목 들어가도 단타치고 초보자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관망하고 선수들은 단타치고 그런 장이 되는데 어쨌든 2,600이 깨기 전까지만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2,600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현금화 대응을 왕창 해주는 게 좋다라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개방송이 오늘 있어요. 수요일마다 제가 계속 공개방 잡고 있으니까 시장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또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은 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반등은 안 줘서 좀 짜증은 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차라리 빠질 거면 빨랑 빠져주지 이렇게 버티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깔끔한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어제 흥구석유처럼 단탁거리는 종목들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탁거리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단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현금 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뒤에 표역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상승세로 출발했고요. 상승 종목이 조금씩은 더 보이고는 있지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없어서 큰 매매는 조금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2600선이 지지될 때까지는 아직 소소하게 단기 투자로 진행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 진행하셔야 할지, 혹시 추후에 2600선이 붕괴되면 어떻게 다시 전략 짜셔야 할지 어려우실까 봐 오늘도 저희 방송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그럼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진, 팜스코 아직 수익률 미도달했고요. 6월 1일 지방선거로 휴장했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 현충일로 우리 시장 휴장했고요. 어제 꼽아주셨던 흥구석유 10.3% 수익률 가져갑니다. 총 누적 수익률 241.5포인트 가져갑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인산가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인산가입니다. 오늘 뭐 사료주이 약하지만 얘는 사료주는 아니에요. 얘도 이제 음식 업종이긴 한데 이제 사료주가 좀 조정받으면 이제 다른 쪽이 이제 다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이제 에너지 쪽이 움직였으니까 음식 업종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풀무원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잘 안 빠져요. 오늘 뭐 강하게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주겸 그러니까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소금이 가격이 기사 어제 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제 기사에 소금도 작년 대비 30%가 올라갔다 그러거든, 가격이. 그럼 30%만 올라가겠어요? 어쨌든 뭐 30% 올라가도 50% 올라가도 100% 올라가든 뭐 그렇다는 거고 30% 올라가는데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러분들이 최근 뭐 한 달 동안이든 뭐 3개월 동안이든 소금 가격이 30%가 올라가서 소금주들이 급등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소금도 한번 얘기 나오겠죠. 뭐 밀가루 얘기 나왔고, 뭐 식용유 얘기 나왔고, 뭐 설탕 얘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제일제당이 한번 움직였잖아요. 그럼 소금도 30% 올라갔거든요.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기사 나왔습니다. 소금도 작년 대비 30% 올라갔다고. 여러분들도 소금 살려는 분들은 소금 가격이 작년보다 비싸졌네. 여러분들도 이제 주부님들 금방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트는 어제 흥구석유처럼 바닥에 있습니다. 한 번은 튀겠죠.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좀 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련주 음식업종으로 그래서 오늘 만만한 바닥에 있는 인산가, 주겸, 소금 관련주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해보는 걸로 말씀드릴 텐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흥구석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어제가 요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천냥봉이 뜨는 모양이었고 이 정도 모양이면은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 어제 대성에너지, GSE 이런 애들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도 그 석유를 팝니다. 경유, 뭐 석유,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 다 팔고요. 어디쯤에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GS 칼텍스에서 기름을 사다가 그 경북 지역에 팔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뭐 말 그대로 정유사죠, 정유사. 정유사가 정유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마진 이익이 나올 거고 지금 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100 이상이면은 어쨌든 간에 얘들이 마진 이익이 있겠죠. 싼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슈가 한번 되면서 바닥에서 한번 들어줄 건데 라는 얘기로 어제 종목들이 움직이길래 한번 얘기했더니 오늘 아침에 강하게 한번 움직여줬죠. 근데 지금은 소소한 단타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팔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10.3%인데 지금은 5%만 수익 나와도 원래 이 방송은 3%만 수익 나와도 절반을 파는 원래 컨셉이 그래요. 실전 매매 정수는 3%만 수익 나와도 팔아야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욕심이 나면 50%는 남겨놓고 더 욕심이 나면 또 팔고 나머지를 남겨놓고 오징어 남겨놔서 그거를 500% 갖고 가든 1000% 갖고 가든 그거는 괜찮다. 대신에 무조건 3% 수익 나오면 50%에서 99%까지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99% 팔고 1%를 500%까지 가져가세요. 근데 500%안 가고 하한가 가든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99%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안 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욕심이 나면
50%를 팔고 50%를 가져가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3% 수익 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 이거를 몰랐다라 그러면 원래 2015년도에 처음 만들 때서부터 이렇게 컨셉 잡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다시 여기 왔을 때에서도 이 얘기를 자주 했었었는데 그때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혹시나 새로 보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해서 단타로 절반 정도는 무조건 팔아라. 그래야지만 내일 미국 시장이 뭐 하한가 가도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도 아무 영향을 받지를 않죠. 먹을 때 팔아야 돼요. 욕심이 나면 어떡하라고요? 욕심이 나면 50%를 가져가고 욕심이 없으면 99%를 팔아라. 매일 종목 또 주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주고 다음 주도 주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99% 팔면 됩니다. 뭐 저는 70%만 갖고 갈래, 70% 팔래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99%에서 조율 정도 마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저는 충분한 단기 수익은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3%씩 빠졌어요. 어제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3%씩 빠지는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하나도 안 빠졌고 오늘 이렇게 깔끔한 수익을 줬는데 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장이 이러다가 언제 2,600개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약합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버티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 보면은 하여튼 시장이 좀 체력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2,600은 안 깨졌으니까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튀는 부분들은 단타를 쳐도 좋습니다. 어쨌든 흥구석유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주한 종목도 똑같이 흥구석유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자 바로 갑니다. 자 인상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것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밑으로 빠진 다음에 여기 양봉이 하나가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인데요. 이 주경 관련주 쪽인데 실적은 원래 좋아요. 뭐 소금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실적은 원래 그렇고 근데 실적 가지고 지금 주식할 때는 아니라서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근데 지금 이제 정고점을 살짝 뚫었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실으면 안 됩니다. 세력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격에 쫓아가면 안 되고 지금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자리는 2,425원 이하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비싸게 사들은 2,425원인데 물론 2,400원에 사면 최고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 뚫었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2,425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나 2,400원을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2,425원 정도는 장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장중에 지금 뚫어버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정고점을 일단은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거래가 좀 부족해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죠. 10만 주. 근데 어제 조금 팔긴 했지만 계속 들어왔는데 소금 가격이 30%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사놓으면 이런 게 한 번씩은 이렇게 튀는. 이렇게 튀는데 이제 거래가 꼭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게 지금 장이 좋은 게 아니니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후장 가면은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로 돌지 않으면 오후장 가면 죄다 10%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싸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 25원 그 정도로 내려올 때 그리고 제일 괜찮은 가격은 2,4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2,4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올라간 것들 사지 마시고 수급이 단단한 그리고 바닥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단타거리, 그러니까 소소한 단타거리라도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인상가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인산가 만나고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음식 업종으로 인산가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2,425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지수 41,000원에 20%요. 롯데지주 41,000원에 20%. 네네.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41,000원이면은 여기서부터 빠질 때 마이너스 거의 40% 가까이, 마이너스 3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예, 예.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겨가지고 이제 손절하고 있을 거고요. 어차피 이게 만약 수익이 났으면 분할 매도하면서 가면 되는데 손실이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뭐 장이 안 좋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그 가격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인가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네.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장이 빠지면 얘도 빠지긴 해요. 근데 왜 좋게 보냐면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야 롯데주주 무지하게 좋대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롯데주주 좋다고 막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오히려 6개월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롯데주주 샀던 사람들은 맨날 이거 욕했을 거예요. 맨날 떨어지고 맨날 박살난다고, 그렇죠? 이 지겨운 종목 네. 올라가지는 않고 맨날 떨어지고 뭐 거래량도 없고 이거 뭔 놈의 원수를 졌는지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아마 욕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개인들한테 굉장히 찍힌 종목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게 좋아요. 개인들이 쳐다도 안 본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익이면은 그냥 팔면서 또 떨어지면은 조정받으면 다시 살 그 기회를 노리면 되는데 괜히 팔았다가 올라가 버리면은 배 아프니까 네. 어차피 물렸고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41,000원, 42,000원 올라올 때 꼭 전화 주시고 거기서 한번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 자, 얘도 음식업종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변동성이 좀 심하네요. 자, 11,000원에 40%. 그러니까 11,000원에 왜 사셨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저점을 찍었죠. 근데 들어 올렸는데 좀 밀렸습니다. 누군가가 팔았겠죠. 자,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뻗어 가든가. 그렇죠? 뻗어 가든가. 그러면 눌림목을 줄 때에서 좀 빠진 다음에 여기서 갈 줄 알고 샀다면 안 갔으면 단타는 바로 파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건 단타를 얘기하는 거고 단타가 아니고 저는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보다 좀 긴 개념입니다. 스윙 정도, 한 달 정도를 나는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 라인은 이 정도가 되고요. 저점. 근데 그 손실 폭이 23%죠. 그래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윙 대응은 가능한데 손실 폭이 10%가 넘어가면 하질 말아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잘랐어야 되는 겁니다. 스윙 대응. 그래서 단기든 스윙이든 손절을 했었어야 될 종목인데 못했고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가 저점이죠. 그래서 대응은 못했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샀는데 잘했느냐? 손절 못했으니까 못한 거죠. 대응은 못한 거고 종목도 아니 종목은 문제가 없어요.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응을 못한 거예요. 대응을 못한 거고 그다음 손절 라인은 8,600원 잡아드릴게요. 8,600원 깨지면은 그때는 뭐 손실이 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손절 안 하면 손실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8,6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보유하시다가 들어주면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어요. 11,000원까지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요. 12,000원 떨어지면은 이쪽까지 떨어지면 26% 떨어지고요. 바닥에서 또 올라가면은 12,000원까지 올라가면 40% 올라가고 38% 정도, 그냥 40% 할게요. 떨어지면 26%, 올라가면 40%.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정도의 매매로 보입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불리하네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결제주. 얘가 저번에 한번 NFT로 한번 엮였던 애인가요? 왜 이렇게 박살이 났죠? 다날이 한번 엮였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 23,000원에 25%. 이거는 왜 떨어졌는지 차트를 보니까 알겠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꺾이기 시작했죠? 자,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위치가 여기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비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참 이거 NH 한국사이버결제 차트 참 예술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이쯤에 있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계속 2,600 깨지면 2,550 깨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2,400이거든요. 그 반등 주겠죠. 요걸 단타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강연에서 얘기했던 게 2,400 가면 단타를 쳐라. 이게 요거예요. 단타 치고 또 떨어지거든요. 이게 2,150이에요. 더 떨어지면 하락 슈팅. 이게 2,000 깨지는 자리고. 물론 2,000 깨지는 거는 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래요.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우하향이죠. 이럴 때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일 때에서는 조심 안 해도 돼요. 단번에 이렇게 급락 없습니다. 근데 급락하기 전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하다가 갑자기 코스피로 얘기 넘어갔는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비슷하죠? NH의 한국사이버결제의 요 모습하고 뭐가 좀 똑같다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선뜻하죠? 그러니까 반등 줘도 잘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야지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H의 한국사이버결제로 다시 설명해서 넘어가면 얘는 반등 주고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밑으로 아니면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모조리 다 버렸을 때 그때에서 바닥을 치고 움직입니다. 그 자리는 한 10,000원 깨졌을 때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700% 올라갔잖아요. 700%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모든 게 그래서 나무도 마찬가지고 씨앗에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고 소멸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자연의 이치처럼 올라간다고 맨날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그래서 23,000원에 샀던 거는 뭐 못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을 못한 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많이 떠 있으니까 저점이 깨지면 이쪽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손절을 여기서 단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등을 주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손절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 못해요. 손절을 할 거면 이제는 2만 원과 잘 움직이면 23,000원 재수 좋으면 거기 사셔야 돼서 2만 원과 23,000원으로. 근데 반등을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계속 물려가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손실이 클 때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실이 작을 때에서는 지금이라도 던지면 되는데 왜냐면 지금 왜 못 던지느냐. 던졌더니 2만 원 가고 23,000원 가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샀던 자리에서 깨진다 싶으면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는 손절이 중요한 거고 대신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나와요. 월봉을 보면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월봉 보면. 그래서 얘는 만약에 2,700원을 아주 내려온다. 여기 2,700원 보이죠? 뭐 안 내려오겠지만 5,000원, 2,700원 내려온다. 그냥 묻어놓고 그냥 여행 갔다 오세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뭐 1,000원으로 내려가도 신경 쓰지 마시고 2,700원에서 5,000원 사놓으면은 2년, 3년 지나면 얘가 또 10,000원, 20,000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3년, 4년 고생하다가 결국은 손절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반등 줄 때 2만 원에서 23,000원을 꼭 반등 주면은 일단은 자르는 게 먼저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스펙코. 방산주가 최근에 이제 뭐 그 북한 핵실험 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이 뭐 폴란드에 뭐 지금 뭐 납품을 하고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K 방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무기들과 뭐 K9 뭐 탱크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앞으로 그 훈련기 T-50기죠.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우리나라 뭐 항공모함도 이제 만들 거고 아직은 안 만들었지만 뭐 잠수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동안에서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좀 가격이 좀 싸면서 성능이 좋아서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샀었는데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써보더니 너무 좋은 거야.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스펙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스펙을 오히려 낮춰요. 왜 낮추냐면 옆에 있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얘네들이 경계를 해가지고 국방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좋고 무기가 좋다 그러면 걔네들은 돈을 더 투입하니까 경쟁이 되죠. 그래서 일부러 스펙 우리는 더 낮춥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막 영하 20도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러질 않으니까 영하 20도 떨어지면은 자주포 탱크가 고장이 나요. 기계 오류가 생기고. 근데 우리나라 거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거는 원래 그래요. 원래 영하 20도에서 버티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여름에는 뭐 40도, 30도 올라가도 끄떡도 없죠. 근데 해외 거는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자주포는 너무 잘 움직이고 너무 잘 움직여서 그래서 이거는 해외 수출용이냐 물어봤답니다. 근데 우리는 해외 수출용이 아니고 내수용이죠. 왜? 우리나라는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습하고 뭐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용이 이 정도다.
그 수출용은 더 좋거든요. 내수용이 기본이고 수출용 그렇게 하면 쟤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러브콜을 지금 하여튼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방산 관련 그럼 물론 얘는 그쪽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산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등등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핵 위협 때문에서라도 이쪽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8,770원 좀 비싸게 사시긴 했는데 8,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안 좋으면 이런 개별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근데 개별주 중에서도 잡템하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이럴 때에서는 이런 어지러울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한 10,000원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오리엔탈 전공 5,000원에 12%. 이것도 이때 대응 못 해가지고 지금 계속 빠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장이 좋으면은 이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이 없고 거래량도 없어요. 과거에는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세게 올렸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거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하는 형상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건데 5,000원에 물려서 좀 안타깝지만 나중에 한 단계 더 떨어지면은 2,000원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2,000원으로 떨어져서 매집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역배열 패턴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가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나중에는 10,000원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5,000원에서 100%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손절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악의 경우 떨어지면은 2,000원까지만 생각하시고 2,000원 떨어져도 나중에 10,000원 간다 그러면 물타기 해갖고 100%가 아니고 물타갖고 200%, 300% 수익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보유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폴라리스 세원요. 폴라리스 세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700원에 10%요. 5,700원에 10%. 이거 세원 뭐뭐뭐 이름이었는데 이름 바뀐 거죠, 이거? 그랬던 것 같은데. 폴라리스 세원으로요. 뭐라고요? 폴라리스. 폴라리스였었나요, 원래? 네, 아. 아니요, 원래 세원이었는데 폴라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세원. 이게 수소차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뭐가 바뀐 것 같아서. 세원. 과거 기사 찾아보면은 폴라리스 세원. 이름 바뀐 지 여기 있네요. 세원. 2022년 3월 29일 날 바뀌었네요. 세원. 그래요. 어쨌든 차트는 이거 차트가 뭐 지금 갑자기 여기서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5,700원에 10%면은 한 1년 정도 물리셨고 네, 2019년도, 2020년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그 수소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움직이면서 수소차 이슈로 아마 움직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많이 갔죠? 쌍봉이에요, 이게 쌍봉. 쌍봉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보셨죠? 이 쌍봉은, 그러니까 대바닥은 크게 한 몇 년 동안의 대바닥을 치면은 여기가 대바닥이니까 엄청 큰 바닥을 쳤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거나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이 쌍봉은 뭐 대상투는 아닙니다. 대상투까지는 아니지만 쌍봉을 주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힘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쌍봉 2개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아주 신나게 빠졌죠. 그래서 신나게 빠졌고 지금도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뭐 대응은 뭐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어쩔 수 없이 보유만 되시는데 이게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뭐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아주 징그럽게 빠진 다음에 지금도 징그럽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다시 반등 주면 4,000원에서 5,000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기 신용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회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은 실적도 당기 순이익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예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뭐 80%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적자 회사는 아니라서 뭐 실려 나가거나 상장 폐지될 회사는 아닙니다. 뭐 혹시 뭐 정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증자는 원래 이 개별주들은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들은 심심할 때마다 해요. 그럼 그것도 할 얘만 수 그런 게 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한 1000개 종목은 하나도 안 하는데 얘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애기들이 속구장난을 하다가 뭐 코 깨지고 다리 상처 나고 아니면 거기에서 흙 먹고 그다음에 배탈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놀다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딛고 다시 종목들을 움직이는 건데 저는 중요한 게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이 좋으냐 나쁘냐예요. 장이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자, 그럴까? 시장이 네. 지금부터 4천으로 올라가잖아요. 올 코스피가 4천, 5천으로 지금부터 간다. 그럼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해도 계속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그래도 무조건 뭐 보유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5천원 올라가면 유상증자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유상증자 말 그대로 물타기 해갖고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고. 근데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세력들이든 개인 투자자들이든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를 더 많이 올려가지고 더 많은 물량들을 더 많이 띄워가지고 크게 수익 난 다음에 팔 수 있잖아요. 장이 좋을 때 얘기인 건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그게 거꾸로 돼요.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유상증자가 얘기가 나와도 상관없이 올라가는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무상증자를 해도 실적이 좋아도 박살이 나는 게 주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중요한데 그래서 유상증자 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유상증자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 밥 먹듯이 할 것 같거든요. 느낌은. 이런 차트들은 원래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먹힙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럼 더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그렇죠. 한 2,000원까지는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도 손해가 너무 심해서 그냥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그냥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 이제 걸로. 보유해야 돼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만약에 4%다 그러면 그냥 지금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자를 수가 없죠.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손실이 큰 상황에서는 장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딱히 종목 교체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만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수익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서 뭐 상패는 안 당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또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기아요. 기아 네, 85,500원. 85,500원에 네, 비중은요? 10%요. 80%? 10%. 10%. 10%? 네네. 비중은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장이 급등하지 않죠? 네네. 그러면은 이것도 작년 크게 9월달에 샀어요. 뭐라고요? 작년 9월달에. 작년 9월 달에? 그러면 엄청 손실 났다가 수익이 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욕심을 낼 거면은 82,0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 네네. 왜냐면 8,200원이 깨지면 얘는 8만 원 내려가고 8만 원 내려가면 7만 5천 원 내려가고 그래요. 그럼 손실도 네네. 바뀌거든요. 네, 그 지금 팔을까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 그렇다는 얘기고 욕심이 안 나면 저 같으면 지금 팔아요 그냥. 알아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 현대차가 갑자기 급등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 기아도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8만 원으로 내려갈까 말까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2,000원 깨질 때 현금화를 하든가 아니면 갖고 있거나 뭐 해도 되는데 하여튼 82,000원 깨지면 현금화를 대응하시고 지금은 뭐 올라올 때 조금 뭐 85,000원 올라올 때 파시든가 아니면 9만 원 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장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그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 팔아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반전은 마무리를 하고 잠시 시황을 보고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방송 중에 혹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인산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2,425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2,430원 기록하고 있고요.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강력합니다. 1,193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지금 각각 411억 원, 918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지금 기관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74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각각 143억 원, 116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 미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은 모습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의약품, 유통업 등이 지금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0.29% 상승하면서 2,634포인트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0.55포인트 상승하면서 878.5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 16일쯤이 되면은,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저는 체크는 안 해봤는데 원래 그게 일정표가 있어요. 언제쯤 FOMC가 있는지. 그래서 6월 달은 16일 전후로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뭐 기사가 많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FOMC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지수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 다음 주도 금요일 날은 또 미국 시장에 또 옵션 만기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늘 항상 있는데 이런 이제 시장 변곡점에서는 이게 항상 긴장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변곡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한지 제가 이걸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2월 달에 3월 달 언제냐면 그 코로나 터질 때 있잖아요. 2월 달 3월 달에서부터 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항상 변곡점에서는 현금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기서 지수가 3,000으로 올라가도 4,000으로 올라가도 현금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현금화 대응을 뭐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 아니면 FOMC 앞두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나오는 거 앞두고 뭐 이런 거 발표 앞두고 현금화 대응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지수도 갑자기 막 폭등을 해요. 막 엄청 폭등해 갖고 막 코스피가 5% 급등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현금화했던 거 30% 갖고 있는 거 가만히 있습니까? 종목들이 다 이것저것 급등하면 종목들이 널린 게 종목이에요. 그러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늦게 들어가도 10% 먹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를 않죠.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 강할 때에서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면 수익이 더 크게 납니다. 근데 현금이 없고 주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장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본전 가까이는 뭐 올라가거나 뭐 이러는데 장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주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더 챙기면 되지만 주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도 못 해요. 아까워서. 왜냐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손절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마이너스 40% 되고 50% 되고 60% 되고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변곡점을 앞두고는 현금화가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지표들을 앞두고 지금 시장이 참 수상하게 움직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수 뭐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따가 뭐 공개 방송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2,700을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게 1차 안정권이고요. 2차 안정권은 2,800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강하다라면 이거는 지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면 2,800을 뚫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2,800을 벌써 돌파를 했네요. 여러분들 하락은커녕 지금 주식들 바닥에 있는 것들 너무 많으니까 이거라도 사세요. 저거라도 사세요. 지금은 현금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주식 사야 됩니다. 를 얘기를 하려면 2,800을 뚫은 상태에서 얘기가 해야 돼요. 근데 2,800은커녕 지금 2,700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이런 멍텅구리 같은 요건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멍청한 멍텅구리 같은 이런 약한 시장에서는 현금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30% 현금 정도는 갖고 있으시고 혹시나 내일 옵션 만기나 아니면은 미국 다음 주 옵션 만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이런저런 지표를 앞두고 장이 흘러내리고 빠진다 싶으면 현금 30%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만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약하다, 더 느낌이 안 좋다라고 이제 딱 봐도 급락한다 싶으면 현금화 대응을 50%로 확 늘려놓고 기다리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냐면 많이 빠지면 원래 상승장보다 급락한 다음에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 수익이 더 잘 나요. 30%, 50% 수익 내고 싶으면 차라리 지수가 박살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FSN이요. SN. FSN. 네. 이거 예전에 한번 상담했었던 것 같은데 그분 아니시죠? 아니요. 상담은 안 했었고요. 네.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누가 방송만 한번 잘 보고 있고요. 예. 누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저도 사실 이거 한 12,000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작년 11월인가 12월쯤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왜 사셨어요? 12,000원대? 그때 제가 이게 한 1년 전에 주식을 1년 전에. 했다가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네.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 그러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냥 산 것 같아요. 그 주식은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하신 데는? 그때도 오래 하진 않고 그냥 누가 뭐 하라 그랬고 한번 했다가 돈만 왕창 날려먹고 그리고 또 끊었다가 요새 할 일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하신 조금 지는 한 나중에 1년, 시작을 그러니까 했는데 1년 남짓, 뭐 길어야 한 2년 정도 주식 경력은 되시고, 그렇죠? 그렇죠. 한 몇 년 경력은 한 2, 3년 되죠. 근데 2, 3년 지금 이제 정도? 새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12,000원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지금 11% 정도예요. 12%? 11, 예, 11%. 예. 11%. 네네네. 그래요. 왜 이제 여쭤봤냐면 네. 이 자리에서 겁도 없이 어떻게 여기서 샀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몰라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보니까. 네, 몰라서. 그렇죠. 그래요. 몰라서. 이게 이렇게 고점이 네, 있으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라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으니까 된 거고요. 네. 비중이 11%니까 그냥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거를 집을 다 팔아갖고 모든 거 전체 다 들어가갖고 지금 깨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원래 저도 주식은 그렇게 경험이 생각을 중요한 해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뭐 네. 셀트리온부터 해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과거 차트 보게 되면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게 반복인데 지금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여기서 이렇게 64빌트까지 올라가면 64빌트에서 떨어지면은 아주 그냥 몸이 산산조각 나지만 1층 가까이로 1층에서 떨어지면 그래봤자 발목 정도 삐는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뭐 그렇게 큰 위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네.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되시고 네. 하여튼 12,000원에서 너무 높은 데서 샀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요게 요게 이제 없겠죠,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12,000원까지 여기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사실 너무 욕심이죠. 네. 여기서 12,00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115%인데 115%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물려 있는 사람들 이거 네. 무조건 115% 올라가면 이걸로 다 들어가 갖고 다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쉽게 안 줘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갖고 있어도 되나요? 어떻게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냅둘까요? 이거 보면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신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증권사에서 이 회사가 네.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니까 그 대출금을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살 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얘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위험하면 네. 증권사에 돈을 안 빌려줘요. 왜냐면 이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증거금 100%가 아니고 신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회사가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얘기고 얘는 광고 회사인데요. 네. 실적을 보면은 지금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을 했네요.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86억, 8억, 48억, 24억 이런 식으로 그래도 수익을 내는 회사니까 뭐 그렇게 네.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그냥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냥 갖고 있으시고 만약에 시장이 나중에 엄청 빠졌다가 반등을 줄 때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물타기를 해야 돼. 지금은 물타기 해봤자 안 움직여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물타기 한 다음에 네. 12,000원까지는 안 돼도 10,000원까지는 나중에 가능해 보입니다. 물타기를 잘하면 그냥 없는 수익으로. 수익 냈었다가 나중에 물타기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2,400으로 일단 내려오고 나서 봐야 되는데요. 2,400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얘는 못 살려요. 근데 다른 애들로 매매해서 일단 수익을 일단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면 강연회라든지 공개 방송 열심히 오다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해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 통화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다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현금화 대응 30%를 하고 50%는 아직은 아닙니다. 소소한 단딱거리라 그랬고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저희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단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